공대리. 적군이 저희 수송기를 노리고 아이고. 오는데 전조종사가 내년에 얼마 정도 되시나요? 공대리는 이제 조종사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공대리입니다. 데저트 플래그 훈련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실무 조종사, 실무자급의 조종사를 만나기 위해서 박대웅 대위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자기소개 더 해주시죠. 저는 251대대 부조종사로 있는 박대웅 대위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21시 48분, 요즘 밤 심야에 가까워가는 시간인데 방금 비행을 하고 오셨어요. 용어가 좀 괜찮습니까? 어떤? 방금 비행 끝나고 와가지고 머리가 너무 부스스해가지고 아니요, 전혀 지금 그렇지 않고 완전 신경 쓴 머리 스타일 같고 화장실에서 대신에- 얼른 머리 좀 정리를 했는데 대신에 눈이 확실히 좀 피곤해 보이고 오늘 비행 어떠셨어요? 아주 야간에 다른 네. 이제 편대군 훈련을 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왔습니다. 오늘 임무는 어떤 임무였나요? 오늘은 일단은 다른 사우디아라비아의 백삼시하고 같이 같은 한 디지에 가서 화물 투하를 한 오. 훈련이었는데 이때 적군이 저희 수송기를 노리고 아이고, 오는데 우리 팀의 공격기가 가서 방어를 해주고 와. 아주 재밌는 훈련이었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이번 훈련 때문에 수송기를 여러 번 탑승을 했고 촬영 네. 때문에 조종실에도 탑승을 했는데 거기서 이 헤드셋을 안 끼고 있으면 엔진음밖에 안 들리고 맞습니다. 주변은 그냥 뭐 그냥 하늘이에요. 근데 네. 그 와중에 사실은 그렇게 급박하게 나를 노리는 항공기도 있고 지켜주는 항공기도 있고 그런 바쁘게 일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네요. 그 와중에 또 투하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우 정신없이 그렇게 비행을 하고 오셨는데 데저트 플래그 훈련 최초 참가 요원으로 네. 오셨는데 오시기 전부터 되게 바쁘셨어요. 통과하는 국가들이 음. 많다 보니까 오는 데만 해도 일본 영공 통과하고 필리핀, 태국, 기타 이제 인도까지 많은 국가들을 거치면서 미리 사전에 문서로 협의해야 되는 문서들을 작성하는데 네. 그 거의 한 60페이지 정도 그걸 다 모으면 네, 60페이지 60페이지 정도 되는 양이 그것도 되다 다 보니까 막 영어 네, 막 영어로 해야 되고 그쵸, 아이고. 거기에 또 비행객이 또 한 번에 되면 또 네. 좋은데 또 바뀌면 중간에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한 3-4번 바뀌면서 그 60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를 다시 또 수정해서 다시 또 보내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바뀌면 또 다시 보내고 그렇게 많은 문서를 검토하는 게 여간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네. 여기 오기 위해서 훈련 비행도 하셨어야 네. 되고 맞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네. 또 뭐 한 기착지를 거쳐서 거의 뭐 한 도합 20시간 정도 네. 비행을 해가지고 여기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지금 2주차 훈련 오늘 2주차 비행 방금 다 네,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를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네. 2주 동안 비행을 해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일단은 한국에서 비행할 때는 다르게 사막 지형에서 좀 비행하는 게 되게 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하고 바다에서 비행을 하지만 이 사막에서 비행하는 거는 뭐 경험을 해보신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쵸 사막 그쵸 그쵸. 지역은? 사실 저는 사막 자체가 이번에 처음이에요. 저도 이번에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네. 좀 비행을 하는 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다르던가요? 뭐 이제 기후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네. 뭐 지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비행을 실제로 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사막을 생각하면 보통 공대리님은 어떤 걸 좀 상상을 하십니까? 좀 뭐 이렇게 끝없는 모래가 펼쳐져 있고, 이렇게 네. 막 산처럼, 네. 파도처럼 막 이렇게 되어 있고, 낙타가 지나가고, 그렇죠. 오아시스, 네, 군데군데 오아시스 있고, 뭐. 또 약간 쨍한 하늘. 네, 그쵸. 막 네. 강렬한 햇볕 뭐 그렇죠. 이런 거 좀. 보통 그런 걸 좀 상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주변에 모래바람이 심심찮게 부는데 그쵸. 여기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네, 그 모래바람 때문에 하늘도 뿌옇고 어디까지가 지평선이고 어디까지가 하늘인지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오. 그렇게 구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비행을 할 때도 내가 항공기 자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인지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여기 오기 위해서 훈련 비행이죠, 쉽게 말하면. 네. 그거를 처음 탑승했을 때가 이제 대량 화물 투하 훈련, 사전 훈련 때였는데
멀미를 엄청 했어요. 네. 내려와서 거의 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래서 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계속 이게 수송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몸으로는 그 각도를 정확히 느끼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당연히 이 수송기가 꺾이면 몸으로도 그렇게 느껴지고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그렇죠. 알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네. 아 이게 신체적인 감각을 진짜 믿을 수가 없구나 네. 라는 걸 느꼈는데, 사막에 특히 이제 야간에 그런 하늘인지 사막인지 구분이 안 되면 진짜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안 그래도 야간에 여기 기지에서 이제 접근을 하다가 지상에 있는 고속도로 불빛을 이제 수평선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고, 실제로 뭐 그런 사례. 네, 그럴 정도도 있다 보니 이 사막이라는 환경이 결코 우습게 볼 환경은 아니다. 그럴수록 역시 이제 같이 비행하는 크루들,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제 계기, 신체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 계기를 좀 보면서 맞습니다. 비행을 하는 게 중요하죠.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서 뭐 교전을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훈련들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송기는 뭐 수송기끼리 교전은 네.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송기는 어떤 식으로 이런 비행 기량을 숙달할까? 전술 과목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화물 투하나 아니면 인원 투하가 좀 메인이고, 화물하고 인원 투하를 할 때 저고도 항법을 또 가는 것을 좀 주로 훈련을 합니다. 저고도 훈련할 때 저희 130 특성이 좀 뭔지 아십니까? 뭐죠? 이게 130 엔진이 네. 터보 프롭 엔진이다 보니까 네네네. 매연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매연이 많이 나는데 또 산보다 낮게 네. 날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간혹 가다가 시민들께서 항공기가 불이 난 채로 산으로 추락을 한다. 추락하고 있다고? 추락한다. 이런 신고도 들어와서 저희 아. 한번 대대에 연락이 왔던 적이 있어요. 하도 이게 낮게 나니까 네. 추락하는 줄 알고. 저희 산 너머로 막 이렇게 막 꺾어서 들어가고 하니까. 그쵸. 네, 뭐 그렇습니다. 사실 항공기에서 연기 나고 막 여기 거의 지상과 네. 가까이 있으면 추락한다고 오해를 하실 수도 네.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하게 안전하게 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네, 될 맞습니다. 거라는. 지금 이제 부조종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부조종사 다음은 뭔가요? 일단 정조종사가 네. 되는 게 일단 그 다음 코스고, 일단 부조종사로서 어느 정도 기량과 비행시간을 쌓은 뒤에 그 비행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비행시간 기준 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 정조종사 승급을 할 수 있고, 정조종사로서도 이제 기량과 비행시간을 쌓은 뒤에만 교관조종사로 승급을 해서 이제 교관조종사가 다시 학생을 가르치는 이렇게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격이 바뀌면은 항공기 내에서 하는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네, 점점 더 맞습니다. 무거워지는. 점점 무거워지기도 하고, 이제 같이 탑승을 할 수 있는 조종사도 이제 교관은 학생이랑 탈 탈 수 있는 거고, 네. 갓된 정조종사는 조금 그래도 숙련된 네, 부조종사랑 이렇게 탈 수 부조종사로 있는 탈수 거고,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네, 그런 맞습니다.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뭐 정조종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 시험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승급 과정을 겪으면서 학술 시험도 보고 네. 비행 시험도 보고. 비행 시험이라고 하면은 비행을 하면서 교관이 그걸 이렇게 지켜보는 뭐 그런 거를 네,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이제 교관하고 같이 동승을 하면서 이제 비행을 하면서 안전하게 모든 절차를 다 수행을 하는지 이러한 평가를 보면서 이제 승급을 하고, 물론 그러한 평가 과정은 부종사에게 저에게도 항상 평가는 있고 1년에 2번 정도 평가는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조종사가 되려면 얼마 정도 남으신 거예요? 전종사 하려면 한 아주 좀 까마득한.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비행이 어떤 식으로 준비되고 네. 어떤 식으로 비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일단은 것 같습니다. 비행하기 하루 전날 전체 이제 비행 요원들이 모여서 비행 계획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네, 팀별로 맞습니다. 모든 나라의 요원들이 모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진의 이제 상황을 가정을 해서 비행 임무가 투입이 되고, 이 비행 임무에 맞게 이제 모든 조종 요원들이 모여서 비행 계획을 하는데, 그것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항공기 대수도 많고 네, 게다가 맞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막 절차도 맞춰야 되고, 뭐 네가 여기 갈래, 내가 저기 네, 갈래, 뭐 맞습니다. 하는 그런 거 맞추는 네.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날이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시 한 번 또 또 다 같이 모여서 전체 브리핑을 실시를 그러니까 어제 했던 얘기 좀 정리를 하는 거죠. 최종 버전으로 이제 브리핑을 해서 이제 모두가 이제 상황 인식을 이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요원들끼리 다시 모여서 또 브리핑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우리 항공기를 몰고 갈 네, 크루들끼리 맞습니다. 말인 거죠. 그래서 크루들끼리 모여서 이제 다시 한번 세부 계획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한 뒤에 비행기로 그 다음에 가서 거기 비행기에 가서 또 끝나느냐? 아니죠. 거기 비행기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브리핑을 또 합니다. 또 네, 맞습니다. 브리핑의 연속이에요, 진짜. 브리핑을 또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행을 실시하고 비행이 끝나고 또 뭐 할까요? 디브리핑이에요. 디브리핑 또 해야죠. 그래서 전체 참가국 요원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그날에 있었던 비행을 전체 디브리핑. 이건 잘했고, 맞습니다. 이건 못했고, 네.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거 맞습니다. 하는 거죠. 브리핑이라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보니까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뭐 사전 자료 이런 것들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내가 가야 될 임무 지역이 어떻게 네. 생겼는지도 알아야 되고, 맞습니다. 거기 뭐 바람이 어떻게 불고, 뭐 비가 오고 안 오고, 그리고 거기 가는 길에 뭐 고도가 어떻게 되고, 예상되는 위협이 뭐고부터 해서 항공기 연료를 얼마나 채워야 되고, 네, 맞습니다. 이 우리가 화물을 얼마나 실으니까 뭐 속도가 얼마가 될 거고, 그래서 뭐 내가 착륙할 때 뭐 브레이크가 어쩌고 뭐 하여튼 뭐 엄청 뭐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공대님은 이제 조종사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아까 그 타국 네. 조종사랑 네, 브리핑 또 모여서 브리핑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활주로에 멈추는데 우리가 뭐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네. 브레이크 온도가 몇 얼마까지 도까지 올라가고. 오른다. 근데 이거 몇 도 이상 오르면은 어떻게 문제가 될 네, 수가 네. 있는데 그럼 이거를 시키는 시간을 얼마를 갖느냐. 네, 이런 맞습니다.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궁금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네, 없이 궁금할 네, 맞습니다.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를 네. 얼마나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료 준비를 잘 하느냐가 결국에 비행 안전하게. 준비의 네. 성패 그리고 안전의 성패를 맞습니다.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제가 모를 때는 이거 조작하는 거 네. 이것만 뭐 잘하면은 맞습니다. 뭐 좋은 조종사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저도 고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이제 비행 시뮬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이제 펠콘이라고 F-16 시뮬레이터 많이 했었었는데 네네네. 그때는 이제 단순히 그냥 이제 조작만 그쵸 하고 그쵸. 뭐 그때 뭐 비행기에 뭐가 네, 필요 있어. 뭐 미사일 그냥, 쏘고 뭐, 네. 총 보이면 쏘면 쏘고. 이제 맞습니다. 네, 미사일 날아오면 회피 네. 이동하고. 대학교 때 또 비행을 한번 했었고 군대 와서도 계속 이제 비행 훈련을 받으면서 아 그렇게 그냥 조종만 하는 게 다는 아니구나 그런 것들 많이 느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도 있고 해서 네, 수월한 맞습니다. 편이죠. 비행 경로 절차도 이제 다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준화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표준화된 절차 안에서 반복되게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바로바로 툭 치면 바로 나올 수 있을 네, 정도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되는 반복에 의해서 이제 숙달이 되고 점점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그러는데 또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절차가 다 새로워지고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절차들도 많으니까 여기서는 정말 비행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단장님이랑 저기가 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훈련이다라는 네. 얘기를 사실 했는데 그 정해진 절차대로 훈련을 하는 것을 넘어서 절차를 새로 만들고 네. 계획을 수립해서 비행을 하는 게 되게 엄청나게 큰 네. 성장의 밑거름이 될 맞습니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 남겨놓고 이제 나중에 또 어차피 데저트 플래그 다음에 또 올 거니까 네. 그렇게 미리 셋업을 해놓으면은 저도 훈련이 되고 뿌듯하게 네. 느껴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서 비행을 한다는 게 되게 네. 좋은 기회인 네. 것 같아요. 끝으로 혹시 뭐 구독자분들에게나 이렇게 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 동대리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을 생각하고 아이고 시 부족한 부동산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선배님들께도 잘 부탁드리고 모든 지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